순식간이었습니다. 포탄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고지쟁탈전. 그래도 어머니께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화살머리 고지가 내 무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무려 66년의 세월을 견딘 전쟁의 흔적들이 하나 둘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무 긴 기다림이었다고. 긴 세월을 건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뼈조각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비무장지대. 이곳 화살머리 고지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 합의에서 공동 유해 발굴 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곳에선 유해 발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69와 2만 7천 점의 녹슨 유품들이 당시 상황을 가늠케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이곳 중부전선은 손꼽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철의 삼각지의 한 축인 이곳 철원을 국군이 점령하자 적군은 이곳을 호시탐탐 노렸고, 그러다 보니 일진일퇴의 숨가쁜 공방전이 정전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고지는 백마고지였습니다. 정전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던 1952년 10월, 중국군은 백마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벌입니다. 백마고지에서 3.5km 떨어진 화살머리 고지 역시 그들의 표적이 됩니다. 여기가 281고지입니다. 화살머리 고지인데, 저쪽에 보시는 입국천이 우리 화살머리 고지를 이렇게 에둘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저 보시는 저 입국천의 추진 연장선이 저기가 MDL입니다. 고지 바로 앞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 당시의 치열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가 이제 K고지인데 저기가 북측입니다. 이 지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뺏고 뺏는 그런 전투가 일어났었고, 저기 보시는 그 노란색 바인드건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저기가 과거에 저기 그 많은 소대 또는 그 이상의 부대가 저기를 방어 진지를 점령해서 그 저기 넘어오면 저기를 계속 방어하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뢰와 폭발물이 가득해 반세기 넘게 발길이 끊긴 침묵의 땅.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이 소란스럽습니다.
이곳을 찾는 군인들은 공병 부대원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앞서 사전 작업으로 폭발물과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뢰 제거 과정에서 벌써부터 하나둘 뼈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볕을 보셨네. 허벅지뼈가 조각 부서진 겁니다. 엉덩이뼈 옆에 허리띠 바클, 여기 이제 갈비뼈 다 부서진 갈비뼈. 대부분의 유해가 이렇게 그 골절이 심하지가 않은데 여기 나온 유해는 모든 뼈들이 다 이렇게 조각 골절이 심합니다. 이거는 적 포탄에 의해서 전사하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포탄 파편들이 많이 시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탄 파편들이 이 주변에 많이 분류되어 있고 요 깊이도 한 20cm 정도의 깊이에 유해가 묻혀 있는 걸 봐서는 포탄 떨어진 그 자리에 유해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 단원들이 산산이 흩어진 내 흔적들을 찾아냈네요. 박재권, 여기. 군번과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가 내 유해 주변에 있었나 봅니다. 인식표는 우리 군이 전쟁 이후에 1년 후에 보급이 된 거라 이렇게 유해와 같이 인식표가 식별되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한 1% 정도의 미만으로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식별할 때 인식표가 나왔을 때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격 들어왔었습니다. 산산조각난 내 청춘의 육신을 마주하니 감격스럽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 발굴 전문가들 덕에 66년 만에 얼추 사람꼴이 되어갑니다.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마침내 나는 피비린내 진동하던 이 전쟁터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는 유엔군 소속의 프랑스군이 지킨 고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당시 전투에 참여한 노병을 만났습니다. Vous connaissez mon nom? Le seul mot que je connaisse en coréen. 그는 당시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Le colonel qui commandait le bataillon à l'époque, ça c'est l'ambassadeur de France à Tokyo, et ça c'est le maréchal Juin qui était venu de France en inspection et au Japon et en Corée. Vous étiez Horizon plus lointain encore que connaîtront les volontaires de ce détachement de renfort arrivant en rade de Fusan. 프랑스 지상군은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참전 32개월 동안 중요 전투에 두루 참여했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전투가 바로 화살머리 고지 전투. C'était une position du bataillon qui tenait à Oren avec une section renforcée et il y a eu un très violent bombardement chinois parce que les Chinois avaient à l'époque amené des canons et des obus et puis les Chinois ont échoué et ont été repoussés.
Donc on voit très bien la colline d'Arouette 281 qui se trouve ici, il se trouve là. Et on voit sur les sommets, on voit des panaches de fumée, c'est des tirs d'artillerie sur 281. 화살머리 고지 전투는 고지 징탈전이 날로 격화되던 1952년 10월 6일에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공산군의 전력이 크게 강화된 시기였는데 그들은 백마고지와 화살머리 고지를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시작은 백마고지부터였습니다. 6일 아침 국군 9사단이 지키고 있던 백마고지를 중국군 제114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화살머리 고지에도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배치된 유엔군이 미 2사단 소속 프랑스대대 제1중대를 281 고지에 배치하고 제3중대를 개활지로 보내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중국군과 맞서기 위해선 AP 전처 기지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Il y avait à Rouen, il y avait une position avec des compagnies et puis un piton ou une colline, si vous préférez, avec une section, la section de pionniers, qui a eu de grosses pertes, mais qui a tenu, qui a résisté. 프랑스 대대는 중국군의 공격에 대비해 281 고지 위에 참호와 지하 벙커를 조성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중국군의 무차별 포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대는 우선 참호 안에 몸을 숨기고 비처럼 쏟아지는 포화를 견디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병력이 고지를 향해 달려옵니다. 수시로 방어선이 뚫려 프랑스 대대는 육박정까지 불사해야 했습니다. 전투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500명의 프랑스군이 증원됐습니다. 이 전투로 사망한 프랑스군 전사자만 해도 48명. 결국 5일 만에 격전은 끝이 났고 프랑스군은 고지를 지켰습니다. 그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작전에서 프랑스군의 인식표가 발견됐습니다. 참전 8개월 만에 전사한 이브 모알릭 상병의 것이었습니다. Sur les pionniers, il y a eu presque tous ont été tués, mais il y a eu 3 disparus, 3 garçons disparus. Sur les 3 disparus, on a retrouvé 2 familles qui ont accepté de donner leur ADN. Donc le travail, pour le moment, est en cours de faisabilité avec les familles, avec les autorités françaises, en relation avec la Corée. 전투가 치열했던 만큼 적군의 희생도 컸습니다. 이 전투로 사망한 중국군 전사자가 수백여 명. 유해 발굴 과정에서 그들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감식 전문가들은 철저한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
지난해 발굴한 화살머리 고지의 유해 중 한 구를 중국군으로 판정했습니다. 좌측 방향의 그 골반골부터 해서 이제 허벅지뼈까지 골절의 양상이 관찰이 되고, 우측 방향의 경우에는 이 그 정강뼈 부분에 지금 골절의 영향을 받아서 뼈가 손상된 부분이 관찰이 되고, 특히 이 아래 부분에는 그 금속 파편이 아직까지 박혀 있는 그런 흔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손상을 입은 이후에 오래 생존하지 않았다라고는, 이게 골절이 치유될 정도로 충분하게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중국군 유해는 1년에 한 번씩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2014년부터 한중 합의하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전투지와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한 10구의 유해가 중국에 전달됐습니다. 적군에게도 집으로 오는 길은 68년의 세월을 견딘 참으로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습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중앙 감식소로 옮겨집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유해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계급장과 인식표가 있어 그나마 신원 확인이 수월한 편이고, 인식표의 군번과 이름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선 소속 부대를 찾아야 합니다. 8810-594. 군번과 이름으로 옛 명부를 뒤집니다. 저분이 이제 보관 전문가라 저보단 설명을 하셔야 돼요. 박재권, 1952년 입대한 22살의 청년. 고향은 경남 사천. 소속은 육군 보병 제2사단 제31연대입니다. 보병 2사단은 1953년 화살머리 고지 2차 전투를 주도한 부대. 같은 사단에서 함께 싸운 전우는 또렷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사단, 17년대, 2대대, 6중대, 3소대. 저희도 제일 훈련도 끝나고 하산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2사단 17년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화살머리 고지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판복이 나가 일개 분대가 이제 밤에 모래 내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 가면 우토와 그 내려가면 그냥 발볼 떨렸으면은 딱 여기서 막고 있다가 이제 저 기어 오거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막고 없는다 갖고는 빨리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이제 중대에 연락하면 이제 포에다 연락하고 포가 막 때리는 거는 뭐냐면 포탄이 터지면 공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떠다 막 죽어갖고 막 사람이 그냥 포탄이 떨리면 절 날아가고 막 죽고 막 이건데. 그래갖고 어떻게 이제 죽어갖고 안 죽었으면 내가 죽었더니 안 죽었더냐 이런 거 만져보면 아파. 아, 안 죽었구나. 없어. 다 죽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있던 31연대 7중대가 화살머리 고지에 도착한 건 1953년 7월 8일. 전쟁이 끝나기 며칠 전이었죠. 이미 중국군이 A 진지를 점령한 상태여서 B 진지로 우회해 서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대규모 공격을 해온 중국군. 정전 협상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자 고지를 하나라도 더 쟁탈하려는 투지가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7월 8일 A 진지를 탈환하라. 우리에게 떨어진 작전명이었습니다. 선봉에선 우리는 우선 기관총 진지를 폭파시켰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육박전. 죽고 죽이는 난투극이 무더운 여름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지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뿐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정전 협정이 성사되기를,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밤, 다시 중국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모두 진지 탈환을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을 진지 안에 퍼부었는데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포탄이 터졌고, 포탄과 함께 내 몸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1년을 버텼는데 스물세 살 부서진 몸 위로 통한만 쌓였습니다. 청춘의 슬픈 마지막. 내 살다간 흔적은 그렇게 화살머리 고지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땅, 긴 침묵 속에 나는 그렇게 갇혔습니다.
북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 이곳 히캄 공군 기지에 자리한 DPAA. 미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지난해 7월 북한에서 55상자의 유해와 유품이 이곳에 송환됐습니다. 근데 쓰여진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여기 뭐 이런 상표들이 있잖아요. 상표가 있고 뭐 군화 사이즈도 적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전쟁 조금 더 뒤쪽으로 갔을 때 얘기고 전쟁 초기에 이제 한국에서 발견되는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제조 회사 뭐 구디어 이렇게 써 있다 이러면 이거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보니까 전쟁 초기에 전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선 한국 전쟁에 참여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8천여 명의 실종자를 찾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송환된 유해가 700여 구, 그중 357구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아직도 수천 명의 실종자가 귀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내진 유해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송환이었습니다. 모두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였습니다. $55 boxes of remains, but it's not 55 people. It's more than 55 people. And we're still in the process of trying to estimate how many there are. But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is effort is DNA sampling from the remains. And we've taken over 400 DNA samples and submitted them to the DNA lab. And we've started having results come back to us already. And so we've made 2 identifications in September. But we anticipate being able to make some more identifications maybe in the next several months as the DNA results come into us. But we expect that the effort to identify all of these remains is probably going to go on for a few years. 이곳에 돌아온 유해 중 17구가 우선 DNA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름을 찾은 유해는 찰스 맥다니엘 상사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신원 확인 나간 맥다니엘 상사 같은 경우는 그 유해가 북한에서 저희에게 줄 때 그 2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유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군번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말을 믿고 DNA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실제로 그 2 상자에 있는 유해 모두 다 그 맥다니엘 상사의 유해로 판명이 됐습니다. 68년 만에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반긴 건 아들 찰스 맥다니엘 주니어. 그는 아버지의 유품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a box that contains my father's career and the awards that he got. And 아버지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the 3rd Battalion of the 8th Regiment of the 1st Cavalry Division. Yeah. Yeah, right. You can see his last name, first name, and RA for regular Army. And has his religious affiliation. He was a Protestant Christian, and his blood type, which was A. 총탄 자국 선명한 인식표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있어 길 잃은 슬픈 영혼은 누구보다 먼저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little bit. I look like my mom a lot.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건 그의 나이 3살 때였습니다. 그나마 사진 몇 장이 남아있어 그의 얼굴을 그려보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은 빛바랜 사진보다 희미합니다. I really have only one personal memory, and that when I was very little and at the end of the workday, like I think many fathers, my father was coming home, and I remember seeing him and running out through the little gate and to him and him picking me up and kind of bouncing me around like fathers do. And that's really the only personal memory that I have of my father. 참 오래전 이야기네요. 전 한국전쟁 발발 한 달 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8기병연대 3대대 의무중대였죠. 우리는 낙동강 방어전을 거쳐 북진작전에 동참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 같았고 북으로 향하는 길은 거침이 없었죠. 1950년 10월 19일 평양에 입성한 미군은 압록강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중국군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사이 그들은 은밀히 압록강을 넘어 남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적에게 허를 찔린 겁니다. 10월 25일 중국군과의 첫 교전이 일어난 곳은 평안북도 운산. 운산이 산이 구름같이 모여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 만큼 이곳은 험준한 산들이 둘러있는 분지, 유서 깊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연합군은 운산의 왼쪽 용포동과 제인상동 일대에 미 8기병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양동과 부흥동 일대 국군 15연대를 주둔시킵니다. 11월 1일 적군의 전면 공격이 시작됐죠. 중국군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국군 15연대는 구룡강 동쪽으로 밀려나고 8기병연대도 진지가 축소됐습니다. 이어진 중국군 117사단의 공격, 퇴로 확보에 실패하고 맙니다. 내가 소속된 8기병연대 3대대는 3면의 포위망 속에 갇혔습니다. 몇 차례 중국군 진지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 말 그대로 사면초가. 결국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동북쪽 방어선이 뚫리면서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곳은 화염보다 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 철수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시 하루,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이끌고 퇴각하던 그 길에서 나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의 귀한 길은 오래, 너무 오래 막혀 있었네요. 68년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30대 아버지를 70대 아들이 맞았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뼈조각 몇 개 찾았을 뿐인데 이제야 길고 긴 전쟁이 끝난 것 같다는 아들입니다. And it was relief. And you know, emotions are not clean. I'm going to be this way, and then this one, you stay away. All of them are together sometimes. You know, there's a little bit of rejoicing and joy, and there's sadness and grieving. I always think grief's kind of a journey. You know, it's not a formal destination. He's still a part of our family. And because of all of these events and circumstances, in one sense, he's more a part of our family, as it should be. Even though he's been deceased for 68 years plus now, he's part of our family. 여기 먼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는 유해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와이 DPAA에서 확인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유해 중 한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 무려 1,500km를 돌아 고국의 품에 다시 안긴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해 중엔 평안남도 개천에서 전사한 윤경혁 일병의 유해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귀향이 꿈만 같다는 아들 윤파련 씨. 미국 하와이에 거기서 참 이거 기적,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하여튼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8년 전 아버지 유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보건소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두었고 그 덕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런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또 더구나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오른쪽 팔이 불구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는 또 저 형제들이 있다 해도 형제들 얼굴도 모릅니다. 모르고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지. 저 위에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다 하는데 일찍 그때 공진하다가 다 좀 잊어버리고 저 혼자만 이렇게 낳게 됐지. 미일 기병사단 소속으로 중국군과 맞서 싸운 고 윤경혁 일병도 이제야 길고 긴 여행을 끝냈습니다. 아, 이제 찾았구나. 이제 내가 참 자식된 도로로서 이거 다 했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보람을 느꼈죠. 아들은 고향이란 그늘 아래 아버지가 긴 숨 내려놓길 바랄 뿐입니다. 미처 수습되지 못한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는 곳은 유해 발굴 감식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름을 찾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부터 저희가 이제 감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 또 적은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근데 각각 성별, 인종, 인구 집단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비교적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위들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긴 합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선 유족의 DNA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계셨고 또 마침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품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 숟가락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한문으로 김자가 새겨져 있었고 이제 영문으로 KI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시료 채취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시료 채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많은 전쟁 실종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고 합니다. 정밀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 발견된 박재권 2등 중사의 유해가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감식은 총 6단계의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가족과의 일치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시료 채취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일치율을 확인하는 이때가 유전자 분석 전문가들에게도 가장 가슴 조이는 순간이라고 하네요. 각각의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형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유전자형을 이제 입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일치 여부가 이제 그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박재권 2등 중사의 경우는 여동생 2분과의 그 일치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맞이었던 박재권 2등 중사. 6남매 중 살아있는 2 여동생과의 일치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나 박재권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복사꽃은 여전히 곱네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 화들짝 놀라며 달려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날 반길 사람들은 모두 떠났나 봅니다. 나는 여전히 20대 청춘인데 소녀였던 내 여동생은 호호 할매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90이라 나이 21살 먹고 왔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 우지할 때니까 세월이 그렇게 흘러비는데 죽은 사람을 이제 그 마차가 계란 쓰인다. 그걸 쓰야 지 사람 못 되는 기라. 계란 안 쓰면 안 모시거든.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모신다. 그때 찌를 나다는 자부이도 나이 4살 때. 나 죽고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전쟁 같은 세월을 살았다죠. 아이고 한 보름을 아무것도 영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자시. 그때는 우유가 한 통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한 발 안 자시도 그래도 세상 안 배대. 그렇게는 그래 골배에 들어가 할매가 그래가 세상 배했어. 할배라. 그런 게 그 뭐 가슴에다 묻었는데 그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새가 할매가 고상하다. 풍비박산난 집안을 어렵게 꾸려온 조카 정연이는 내 남동생의 큰아들입니다. 내 제사도 챙기고 10년 전까지 치매 걸린 내 어머니까지 모셨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옛날에 머리 아프면 막 이렇게 싸맨다 아닙니까? 두르고 평생을 머리를 그리 싸매고 있었어요. 평생을 머리 아프다고 옛날에 저 사람들이 막 머리 싸매고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큰아들 죽은 것도 둘째 아들 군대 갔다 다친 것도 모두 제 탓이라고 가슴을 치던 가엾은 내 어머니. 한평생 슬픔의 감옥에 살다 갔답니다. 불쌍했지. 안 밝더라. 항상 뭐 어두웠지 뭐. 뭐 상대적으로 생각해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 하나 잃어버렸지. 하나는 군대 가서 지뢰 밟고 왔지. 뭐가 그리 뭐 밝고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장자 우선 그런 게 참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뭐 큰아들이 가서 뭐 군대 가서 뭐 장가도 못 가보고 군대 가서 시체도 못 찾고 뭐 돌아가시겠는데 뭐 그때부터 뭐 집이 거의 파산 나는 거지. 큰아들 묻은 가슴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 살다 가셨을까. 얼마나 이 가족품으로 오고 싶었으면 70년 만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그거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 내가 자기가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큰아버지가 정말로 이 늦은 세월이 이렇게 많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만 사실 눈물 나는 일이다. 내가 그랬어요. 막내 여동생이 내 소식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거주가 흙이 되고 바람이 된 아버지, 어머니. 엄마, 오빠 유해 차였는데 그걸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떠는 게도 참 한 10년 넘게 됐는데. 10년이. 10년이 됐어. 그리 만날 얼굴에 그 수입 근심 가득해갖고 만났던 사람. 참 만날 속에 병이 들어갖고 만날 참 이래 한평생 우리가 내가 2살이라고 하지만 나하고 이때까지 살도 우리들 앞에다 한번 있는 거는 못 봤으니까. 66년 소식도 전하지 못한 무심한 아들.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터를 이제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슬픔, 원망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잠드시게. 불효자가 진원곡을 올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통안의 청춘이 어디 박재권 2등 중사뿐일까요? 화살머리 고지엔 아직도 수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위해서 정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숱한 뼈 조각과 녹슨 총알이 이름을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구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착용할 수 있나요? 단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집이 다 있는데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국군 전사자 유해가 10,000여 구. 그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32명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숱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귀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 현충원에서 박재권 2등 중사 유해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애통한 죽음이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희생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고맙다 인사 올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짧아서 애틋한 봄날 같은 청춘. 여기 잠듭니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듯